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모두 다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라는 공통된 혐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혐의가 입증된다면 만약 사실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정 실장, 김 부원장 보고 돈을 줬냐? 이 대표를 보고 돈을 줬냐? 예,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이 조금 전 검찰의 조작 수사다, 유동규의 진술엔 신빙성이 없다 등의 입장을 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1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이라고 말입니다. 정 실장이 영장실질심사 갈 때 유동규 씨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단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진상 실장 집에 갔을 때 뭐 얼마나 계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뭐 하셨는지 올라가서 한 1분 정도 있다 나왔습니다. 1분 동안 뭐 하셨어요? 검찰에서 진술하는데 돈 받은 적 없다고 정 실장은 계속 얘기하면서 428억 나눠 갖기로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 3인송화나 뭐 증자살인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저는 조금 제 스스로도 그렇고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정진상 실장이 요구했던 대면 조사,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자들을 상대로 거의 이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증자살인 3인성호다라고 비판을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3인성호 얘기하셨던데 라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정 실장이 얘기를 보고 길게 얘기해놨습니다. 부끄러움을 스스로 좀 알아야 한다. 아시다시피 혐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 집에 가서 진상이 형을 배려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정 실장은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한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정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네, 이제 뭐 서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의 입장에서는 뭐 부인을 해야지만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기마저 여기에서 뭐 고백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수사는 다음 이재명 대표로 향해 가는 것으로 뭐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정치적 공동체, 또 오랜 27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생각한다면 정진상 실장이 쉽게 뭔가 유동규 실장처럼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라고는 하지만 저는 법원이 매번 구속영장을 승인할 때마다 이게 과연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갖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을까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 지금까지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등과 함께 돈의 이동이 있었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증빙할 만한 증거가 있었음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숙제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저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검사가 내 편이면 무죄고 검사가 내 편이 아니면 유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검무죄의 산 증인입니다. 성남 FC 사건은 2008년에 바른정당이 고소해서 3년 6개월 정도 뭉개졌던 수사였고요. 변호사비 대납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사건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즉 수사 권력이 자기들한테 있었을 때 굉장히 유야무야 됐던 사건이죠. 본인이 유검무죄의 산 증인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이 받는 것은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둑의 입장에서는 도둑 잡는 게 보복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저는 그 얘기가 지금 상황에 딱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검토되고 증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심사 때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하고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부패 사안이다. 이거 누구라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검찰,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하고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 부패 사안이다. 지자체 권력 정점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겁니다. 정 실장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할 만한 과연 위치에 있었느냐를 두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예고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 어제 구속 후 첫 조사, 이재명 대표 관련 질문에 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 이익 몰아준 경위와 이재명 대표 개입 정도 집중조사, 정 실장 조사 마친 후 연내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다. 연내면 지금 11월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안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재수 의원님, 예. 정 실장은 어쨌든 구속됐고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다 검찰 조작이다라고 하지만 이 조작된 수사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연내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애초에 이 사건을 시작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라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결국은 이제 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예, 뭐 수사하시고 수사 전부 다 하시라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예. 다만 이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수사가 좀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특수 1부, 2부, 3부가 있는데 특수 1, 2, 3부가 전부 다 민주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에 비춰보더라도 이 특수수사에 말하자면 모든 역량이 다 집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1, 2, 3부가 전부 야당 수사에 올인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좀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윤석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장모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인데 여기 지금 1년째 지금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조차도 지금 민주당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예.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경쟁자, 야당에게만 집중돼서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의 중립성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의혹 있는 곳에 모든 수사가 다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에 이 수사는 야당 탄압이나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다라며 지역 토착 비리 수사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 두고 좀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반발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